월세 매매가 전세 매매를 추월하였습니다. 전세가 사라진 것은 당연하다. 그 이유는 구조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인구 문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이 주택시장의 변화들에 있어서 전세는 반드시 사라질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월세 거래가 결국에 전세 매매를 넘어섰습니다. 월세 가격도 들썩일 수밖에 없죠. 왜? 지금 수요가 월세에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는 지금 수요뿐만이 아니고 공급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세에 대한 공급, 전세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포커스는 월세가 중심이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 가지 큰 이유가 있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 금리죠, 금리. 자, 전세금을 마련하려니까 전세금 대출을 받겠죠. 이 금리가 계속 치솟아 오르니까 차라리 월세가 더 싸구나. 계산기 다 두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월세가 전세를 처음으로 추월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전세 대출에 대한 이 금리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두 번째 이유, 네, 지금 전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에 대한 공급, 전세에 대한 수요도 같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왜 전세에 대한 공급이 줄어듭니까? 전세를 누가 내놓습니까? 다주택자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계속 다주택자들을 규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똘똘이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전세를 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이 이제 똘똘이 한 채를 가고 싶은 거예요. 팔고 싶은데 팔리기만 하면은 똘똘이 한 채를 가는 겁니다. 그것이 제일 낫죠. 부동산은 합산의 게임입니다. 부동산이 10개 갖고 있든 100개를 갖고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평이라도 어디에 땅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외곽 쪽에 있습니다. 공급을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외곽 쪽에 10개를 갖고 있어. 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열채가 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열채가 전부 다. 그런데 중심에 있는 이 똘똘이 한 채를 갖고 있는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계속 플러스 되는 거예요. 플러스 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인구 문제입니다. 인구 문제. 그 인구 문제는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인 문제고 이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주택 수에 따라서 부동산의 그런 사이즈를 재고 부동산의 어떤 지금 많은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들은 전부 다 없어졌다. 한 채를 갖고 있어도 어디에 한 채를 갖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시대죠. 예전 같으면은 뭐 다주택자, 네, 누가 몇 채 들고 있다. 지금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한 채가 어디에 있느냐, 한 채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전셋값을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전셋값도 오른 이유도 공급이 부족하죠. 공급도 없죠. 전세를 내줄 수 있는 다주택자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8월 달에 전세 대란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월세밖에 없게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전세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똘똘이 한 채 마찬가지지만, 네, 자, 이왕이면 대형 평수로 가겠자 하는 사람들이 있죠. 차라리 30평짜리, 예, 똘똘이 30평짜리 두 채를 갖고 있느니 똘똘이 한 채 60평짜리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이 세금이 더 싸다는 겁니다. 세금 60평이. 이 문제가 가장 큰 겁니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세금에 대한 문제가 크다. 그래서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 봐야 오르지도 않고 세금만 줄줄이 세고 있으니까 차라리 60평 한 채가 여기서 보시면은 최대 10배 차이 납니다. 10배 세금이. 30평짜리 두 개를 갖고 있는 것보다 60평 한 채를 갖고 있는 것이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다주택자들 똘똘이 한 채를 갈 수밖에 없다. 이 세금 문제로 인해서 지금 전세가 이제 풍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공급이 줄어들겠죠. 30평짜리 두 개 갖고 있는 사람이 60평짜리 한 채로 가니까 이제 전세를 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또 세금, 아까도 보셨던, 네, 똘똘이 한 채로의, 네, 이동, 그리고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네, 수요자들이, 네, 전세를 선호하지 않는 현상들, 월세를 더 선호하는 현상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시면은 마찬가지지만 지금 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세를 사는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무주택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전월세가 있습니다. 전월세는 무엇입니까? 100% 실거주죠.
네, 실거주입니다. 집이 없기 때문에 전세를 하겠죠. 이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이제 무주택자라는 가정하에서 이 사람들에게서는 전세가 유리하겠느냐, 월세가 유리하겠느냐 이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수요자 측면에서. 지금이 어떻습니까? 금리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월세가 더 유리하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세로 살게 되면은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무주택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을 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그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 집에 내가 매수를 하는 경우는 전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전세 내놓은 집을 팔겠다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월세를 사는 게 유리하죠. 집을 정말 살려고 한다면은 목돈을 주고 있어야 되잖아요. 목돈이 있어야지 무슨 뭐 어떻게 청약을 하든지, 네, 아니면은 집을 살 수 있든지, 그리고 계약금을 넣든지 중도금을 넣든지 어떻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전세를 살고 있으니까 돈이 다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를 계속 살게 되면은 무주택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게 무주택 기간이 길어진다. 네,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세를 살면. 그래서 이제는 사이클이 3번 정도 돌았습니다. 거의 3번 정도 부동산 사이클이 돌면서 근현대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깨우쳤습니다. 월세로 사는 것이 집을 사는데 가장 유리하다. 그것은 이유 중에 하나가 목돈을 쥐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월세에 살면서도 집을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습니까? 목돈을 들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어떻습니까? 코인 같은 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은행 이자 이상으로 한번 벌어보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영원히 무주택자로 남습니다. 코인에 들어가는 순간. 주식이나 코인에 들어가는 순간 은행에 목돈을 들고 있으니 이자 얼마 안 되니까 그거 좀 벌어보겠다고 코인이나 주식에 들어가는 순간 이 사람은 평생 무주택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맞박이 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셨듯이 아까도 지금 대형 평형들이 지금 강세라고 그랬죠. 평균 30억을 이제 육박하게 됐는데, 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집값이 많이 올랐고, 특히 지금 월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코로나 때문이죠. 그래서 재택에 대한 수요가 늘다 보니까 넓은 집에 대한 집에서 생활도 하고, 네, 그리고 직장 생활도 집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재택근무. 그러니까 수요가 넓은 집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한국은 어떻습니까? 재택근무보다는 똘똘입니다. 똘똘이. 한국에서 대형 평수들이 지금 현재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30평짜리 2개를 팔아서 60평짜리 하나를 사겠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 똘똘이죠. 네, 그것이 세금 측면에서 그리고 자산을 가치를 올리고 자산 형성을 지금 높이는데 일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남더일도 처음으로 10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1년 새 32억 5천만 원 뛰어버렸습니다. 신고가 110억을 쳐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신고가 사례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고가 아파트 위주입니다. 110억, 85억, 뭐 나인원 한남, 한남더일, 뭐 압구정 현대, 마포, 레미안 퍼스티지, 뭐 갤러리 프레 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다주택자들. 이 사람들 다주택, 뭐 다는 아니겠죠. 다주택자들. 네, 뻔하죠. 30평짜리 1+1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갖고 있습니까? 이거를 세금만 뭐 다 내고 있는데, 죽 쓰고 있는데, 그 60평짜리 하나 사는 거예요. 2개 팔아서. 이거죠. 아니면은 지금 외곽 쪽에 있는 사람들은, 네, 외곽 쪽에 있는 사람들이 경우는 뭐 34평을 갖고 있는 경우는 또 중심가에 뭐 30평짜리 똘똘이를 사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똘똘이를 갖고 주고 있는 뭐 30평이나 60평이나 그 입지에서는 계속 돌고 돌 수가 있다라는 문제들이 되겠죠. 그런데 자,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지금 미분양입니다. 지금 한 달 새 2배가 늘었는데 이 양극화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아파트가 오르고 모든 아파트가 하락하는 시대는 이미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인구 문제죠. 인구. 결정적인 문제는 인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책의 문제가 아니에요. 양극화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뭐 정책이라든가 똘똘이 이런 것들을 내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인구입니다. 인구 변화들. 이런 인구 변화들은 중심가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곽지 쪽에 있는 아파트도 있을 겁니다. 신도시나 외곽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코인보다 좀 더 무섭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루나 사태 보셨을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코인들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4년 후에 영원으로 가죠. 일본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 주택, 맨션들
다 영원으로 가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거 피해 못 갑니다. 왜? 우리나라 인구 변화는 일본보다 더 심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미국에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인구 변화가 그렇게 큰 이유가 없죠. 두 명 이상 나으니까 일본과 같은 경우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홍콩 특히 홍콩 같은 경우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싱가포르, 대만 이런 쪽의 국가들은 양극화가 굉장히 치열하게 나타납니다. 오르는 곳은 계속 올라요. 왜? 더 가고 싶으니까. 그러나 외곽 쪽은 계속 영원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신도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신도시. 플러스 외곽지. 이거는 기회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다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탈출하세요. 상기 신도시 만든다, 에코델타시티 만든다 그러면 저는 양도세 비과세 받고 파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국에는 똘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책의 문제도 아니고 근본적인 이유는 인구 문제 때문이다. 감사합니다.